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해야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액수가 달라질까? 나도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여행도 마음껏 가고 원하는 것도 마음껏 먹고 가격표를 안 보고 예쁜 옷을 여자친구에게 턱턱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경제 관련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책들도 둘러봤는데 경제 공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신가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선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정치를 잘 하려면 심리를 잘 알아야 되고 운동을 잘 하려면 신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였는데요. 저도 경제를 몰랐던 시기부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투자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읽었던 경제도서 100권 중에 3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딱 이 3권만 보시면 돈 공부에 대한 감이 잡힐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추천책은 부자의 그릇입니다. 이 책은 소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경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기 수월하실 거예요. 부자의 그릇은 자기계발서 역행자에서도 추천이 되었는데요.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그냥 술술 익히는데 그 재밌는 스토리 안에 정말 신금을 울리는 수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 제목과 같은데요. 부자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다고 해도 내가 가진 부의 그릇이 크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그릇을 흘러 넘쳐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 모여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1억의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는 1억이 모이고 10억의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는 10억이 모인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릇에 맞는 크기만큼 돈을 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결국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다면 책을 읽고는 어떻게 하면 내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죠. 내 그릇을 먼저 키워야 내가 큰 돈을 벌더라도 이 돈을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돈은 신용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다른 사람이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신용이 높으면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평소 학교, 친구, 직장, 가족관계에서 신용을 얻기 위해 행동하라.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도구가 많을수록 삶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는 생각이 행동들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고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정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매일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큰 눈덩이가 되어 돌아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좋은 방향으로 좋은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습관 코치가 된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의 나는 내가 쌓아온 습관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생각과 행동들로 좋은 신용을 만들어 나에게 돈이라는 형태로 돌아온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본인의 돈 그릇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돈의 속성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 사업 롤 모델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김승호 회장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승호 회장님은 첫 번째 버는 능력, 두 번째 모으는 능력, 세 번째 쓰는 능력, 네 번째 불리는 능력, 다섯 번째 유지하는 능력, 이 5가지 능력을 모두 다 각기 다른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버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으는 능력이나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새어 나간다는 거죠. 일단 5가지 능력을 잘 이해하고 이 능력들을 모두 길러야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돈의 속성 5가지를 정말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중 2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돈은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패가 망신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제일 첫 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돈은 인격체다입니다. 돈은 형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숫자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무슨 인격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인격체를 대하는 수준으로 돈을 존중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가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돈이 좋아할 일 없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보이는 것에 비유하자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그 엄마에게 저는 어린아이를 함부로 다루는 가게 사장이 되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소문이 날 거고 제 평판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또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은 감정을 가졌고 돈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돈은 인격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책을 읽기 전에는 잔돈이나 자잘하게 나가는 돈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돈도 나를 존중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겠구나. 또 주위 친구들을 모아서 나에게로 와주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둘째, 돈은 중력과 같다. 지구가 중력으로 달을 끌어들여서
돌게 하고, 태양이 중력으로 지구를 끌어들여서 주변을 돌게 하는 것처럼 돈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거죠.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들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리힘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모으기를 목표로 세웠어요. 매년 1억씩 모으는 걸 10번 반복하면 10억이 되겠죠. 1억을 모으는데 100의 힘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10억을 모으려면 1000의 힘이 들어간다고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이 모을 때는 9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마지막 1억을 모을 때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가고 1억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이걸 숫자의 증가로 비유해보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와 같은 거죠. 그래서 돈은 중력과도 같기 때문에 처음 모으는 1단계 1억이 어렵지 그 뒤에 불리는 것은 처음의 노력보다 수월하는 거죠. 저도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1000만 원 모으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목돈이 1억 정도 모이니까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로 늘어가는 효과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추천책은 토니 로빈스의 머니입니다. 이 책은 돈 공부와 동기부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책이라 경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동기부여를 받으며 읽다 보니까 술술 잘 읽히실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자유의 의미, 목표 설정,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 금융회사에 호구되지 않는 법, 이런 베푸는 삶에 대한 강조까지 빠질 내용이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목표로 잡고 한다고 하면 그 목표를 왜 설정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가 꿈이라는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사회적 지위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의료 행위를 통해 도와준다는 이 사실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고 의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연봉, 돈이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표면적인 부분이 아닌 내면에서 원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도 돈 그 자체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진짜 니즈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6가지 기본적 니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부를 쌓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부를 쌓으려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경제 공부, 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 3권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행복에 돈이 필수는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려면 돈 공부는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시작하기 좀 막막하셨던 분들은 오늘 추천해드린 이 3권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부도 독서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직접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좋은 습관으로 부자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